유리하다와 불리하다라는 말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advantageous 그리고 disadvantageous 이런 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단어들만 가지고는 유리하다와 불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활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엇이 advantageous 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유리한 조건을 준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제공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조금만 바뀌어서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싶어도 someone is advantageou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advantageous는 그 주어가 그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dvantageous라는 말을 활용해서 누가 유리하다라고 하려면은 it's advantageous to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to 누구요? 그리고 여기서 to라는 전치사 말고 for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It's advantageous for someone.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 someone을 주어격화 시켜서 얘기를 할 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It's advantageous for someone to do something. 누가 무엇을 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 for someone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유리하다에서 끝날 때는 it's advantageous to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advantageous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맞아요.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은 is only advantageous to parents with 2 or more children.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The new policy is only advantageous to parents with 2 or more children. 새 정책은 아이가 2 이상인 부모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정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to라고 하는 게 맞고요. for라고 할 때는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기에 그 새 정책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말을 할 때요. The new policy is only advantageous for parents with 2 or more children to buy a hou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아이가 2 이상인 부모들이 집을 사기에 그 새 정책은 유리하다. 그들에게만 새 정책이 유리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disadvantageous도 마찬가지고요. The new policy is disadvantageous to parents with no childre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advantageous와 disadvantageous라는 단어들을 굳이 활용해서 문장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를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단어들을 사실 그렇게 거의 사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advantageous, disadvantageous 물론 쓸 수는 있지만 특히나 writing 같은 데에서는 근데 평소에 그냥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거의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물론 제가 안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쓰지 말아야 될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쓸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쉬운 말이 있어요. A is better for B. A가 B에게 더 좋다. B한테 더 좋다. 이렇게만, 그쵸?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A가 B한테 유리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 표현이 있다라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주 쉽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어쨌든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말을 그쵸? 우리가 회화를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 더 좋다, 더 안 좋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단순히 something is better for someone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감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표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많이 들어왔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advantageous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조건을 주고 제공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give an advantage to someone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A gives an advantage to 누구 이런 식으로요. The new policy gives an advantage to parents with 2 or more children 이렇게도 많이 활용을 해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advantageous라는 이런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이렇게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give an advantage,
어떤 유리한 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요. give an advantage to someon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be in a better position 괄호 열고 to do something 이건 이제 옵션이겠죠. be in a better position 더 좋은 위치에 있다. 네, 이런 식의 표현도 아주 직관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be in a better position.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based on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새로운 정책을 토대로 말하자면 parents with 2 or more children are in a better position. 둘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즉,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Parents are in a better position to do something, to buy a house. 이런 식으로도 내용을 확장할 수 있고요. Based on the new policy, parents are in a much better position. 이렇게 더 강조를 할 수 있고요. are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do something much earlier. 뭐 이런 식으로도 내용을 확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A가 B를 그런 좋은 조건에 놓아준다. 더 좋은 입장에 놓아준다라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be 말고 put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A puts B in a better position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The new policy puts parents with 2 or more children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buy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더 유리한 조건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A가 B를 더 불리한 입장에 놓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A puts B in a worse position? 그쵸? better의 반대말이 worse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에요.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놓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worse 말고 difficult라는 말을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A puts B in a difficult position to do something. In a more difficult position. 상대적인 거죠. 유리하고 불리한 거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A puts B in a more difficult position to do something.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A puts B in a much more difficult position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문을 좀 바꿔서 볼게요. 그 학교의 학습 환경은, 그러니까 교육 환경은 랩탑을, 그러니까 노트북을, 자기의 노트북을 소유할 수 없는, 소유하기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학교의 학습 환경은, 교육 환경은 노트북을 소유하기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disadvantageous를 써서 해볼까요? disadvantageous. 할 수 있겠죠? The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할까요? The learning environment. 교육 환경, 학습 환경.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이렇게 해볼게요.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is 불리하다. 그렇죠? 누구에게 불리하다? is disadvantageous to 어떤 학생들이요? 자기 노트북을 소유하기 어려운 학생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is disadvantageous to students who can't afford to own a laptop.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is disadvantageous to students who can't afford to own a laptop.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랩탑을, 노트북을 소유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is advantageous to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is advantageous to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gives an advantage to students.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준다.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이죠. Gives an advantage to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물론 gives a disadvantage라고 함으로써 불리한 점을 준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을 준다라는 식으로는 얘기는 안 한 거고 글쎄요. 이거는 정확히 뭐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은 어떠냐면 누구에게 불리한 조건을 준다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리하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처럼 그냥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give someone a disadvantage라고 물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심지어 어울릴 때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A gives a disadvantage to B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그 반대의 입장에서 보통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A gives an advantage to B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반면에 be in a better position, be in a more difficult position. 이거는 양쪽 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are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learn because of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뭐 이런 식으로요. 문장 구성이 조금 달라졌죠? 그 학교의 교육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Because of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are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learn. 반대로 불리한 학생들, students who can't afford to own a laptop are in a much more difficult position to learn because of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 puts B in a much better position, in a more difficult position 이렇게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puts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lear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at school puts students who can't afford to own a laptop in a much more difficult position to learn. 자, 지금까지는요. 무엇이 누구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A has an advantage over B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예요. A has an advantage over B. 그래서 방금 저희 같은 예문을 가지고 한다면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have an advantage over those who can'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Students who can afford, 살 수 있는 사람들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have an advantage over those who can't. 여기서의 those는 students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can't 뒤에는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한 거죠. afford to own a laptop.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누가 누구보다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이 같은 얘기를 be in a better position, be in a more difficult position을 활용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are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learn than those who can't. 이런 식으로요. A는 B보다 학습을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Students who can afford to own a laptop are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learn than those who can't. 반대로 Students who can't afford to own a laptop are in a much more difficult position to learn than those who can. 이렇게도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have an advantage over someone 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A has an advantage over B. 여기서 advantage 말고요. edge라고 하기도 해요. A has an edge over B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단어를 edge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경우는 A와 B가 경쟁 상대일 때, 직접적으로 경쟁 상대일 때 많이 써요.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팀이나 아니면 뭐 경쟁사, 어떤 제품에 있어서 경쟁사 간의 어떤 그런 제품을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have an edge, A has an edge over B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advantage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edge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일 때 많이 쓰고요. 네, 다시 얘기를 하지만 advantageous, disadvantageous라는 단어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무엇이 유리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something is advantageous, doing something is more advantageou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맥락이 조금만 바뀌어서 뭐 누가 유리하다, 무엇이 누구를 더 유리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advantageous 말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 advantageous라는 단어 자체가 좀 길고 발음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 회화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을 더 보여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냥
무엇이 더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냥 something is better, something is worse, something is not as good 이렇게 그냥 쉽고 간단한 표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많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먼저 이걸 쓸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분명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굳이 쓰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순간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을 해둬야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Remember to wash your hands. Remember to wash your hands. Every time you've been around playing with friends. Remember to wash your hands. Remember to wash with soap. Remember to wash with soap.